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비싼 와인을 먹을 때만 온 신경을 거기에 둬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오마카세를 먹을 때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씩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애써서 그렇지, 삶의 행복이 되는 순간들, 그런 장면들, 삶의 풍요로운 면들은 지금 여기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악도 하나하나 잘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보고, 영화도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시청하고, 여행도 그 순간에 더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도 짧은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인디밴드 가수인데 저한테는 한때 락스타였던 가수인데 전체 앨범 중에서 특히 5집 가장 보통의 존재라고 하는 앨범이 되게 유명한 명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집 앨범이 재발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했는데 사실은 이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인 이석원 선생님은 가수뿐만 아니라 문학인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께서 마냥 평탄한 길을 걷진 않으셨어요.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고 정신병동,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 6년 만에 이혼하기도 하고, 형제 넷 중 셋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삶에는 제법 험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글이나 노랫말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회의적인 면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이중적인 모습들이 좋아서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제 이분이 앨범을 2017년에 내고 마지막으로 내고 은퇴하셨어요. 그때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은퇴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소식이 늦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예전에 써둔 편지를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미안해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그만두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디인가에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털어놓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한 장만 하다가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그간 실천하지 못한 계획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서 인사드리고 떠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음악이 일이 되어버린 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기에 음악을 할 때면 늘 나 자신과 팬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기분으로 무대에 서고 싶지 않음을 이렇게밖에 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대목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음악이 좋으면, 자기가 음악이 좋으면 음악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이 일이 되고, 또 그게 싫어서, 일이 되는 게 싫어서 음악을 안 하게 되는, 좋아하니까 안 하게 되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뮤지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곤 은퇴합니다. 훗날 언젠가 세상이 정말 오래 흘러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기분으로 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언니네 이발관 5집 수록곡 중에 인생은 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시나요? 노랫말이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는 재미없는 생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 들어보면 이제 엄청 클린톤의 기타를 통통 튀게 연주하면서 즐겁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또 노랫말은 저런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는 그런 역설적인 면들이 매력적인 그룹입니다. 아무튼 전체 수록곡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법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 앨범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저는 한때 음악을 엄청 정말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음악을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이제 좀 덜 유명한 해외 앨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 찾아내가지고 막 오랜 시간 걸려서 다운받아서 한 가수의 앨범 전체를 순서대로 들으면서 그 앨범과 관련된 이야기도 찾아보고, 그렇게 음악을 즐기고 느꼈을 때가 저는 음악을 가장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 디지털 방식들이 훨씬 더 발전하고,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모든 노래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고리즘을 참고해서 그냥 한 곡씩 무심하게 듣게 될 때가 많은데, 그보다는 어릴 적에 이제 밤새 설레면서 구했던 앨범을 하나씩 들으며 즐길 때가 저한테는 더 즐거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비디오를 대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디지털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로 영화를 보기 시작할 즈음에는 또 그렇다고 넷플릭스 같은 엄청 접근성 좋은 OTT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덜 유명한 영화들은 나왔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잘 찾아내서 몇 시간 걸려서 다운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혼자 방에서 영화 한 편 다 보고, 또 그렇게 고생스럽게 본 영화니까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해설을 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영화도 다양하게 봤던 것 같거든요. 대중적인 명작도 보고, 뭐 어디 영화제에 출품된 별로 안 유명한,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강력하게 추천한 그런 영화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영화를 볼 때 예전에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도 예전처럼 잘 즐기면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남들 가는 만큼 해외도 가봤고 좋은 곳도 다녀봤는데, 제게는 항상 그런 여행보다는 평화로운 어떤 시기에 훌쩍 떠난 여행이라던가 친구들과 급조해서 허접하게 떠난 고생길의 여행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에는 친했던 친구가 전학 간다고 뜬금없이 어디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 데려가가지고 텅 빈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하고 뭐 가져온 음식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는 뭔가 그런 여행들이 더 소중하고 삶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됐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큰 누나가 해둔 건데, 저희 큰 누나가 좀 엉뚱해가지고 집에 이상한 것들 해둘 때가 많거든요. 화장용 스펀지 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저렇게 바람개비를 꽂아가지고 배라고 타는 배라고 만들어가지고 TV 위에 올려둔 걸 제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소소한 장면들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는 어떤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좇으면서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런 건 대부분 허구일 때가 많았고, 이런 소소한 장면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0년 전 그 루이 14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달리 요즘은 군중 속에서 부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비슷한 스마트폰, 똑같은 인터넷, 똑같은 유형의 화장실,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빌 게이츠가 쓰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은 필수품이 아니라 어떤 사치품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부동산,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옷,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비싼 와인과 오마카세와 부동산 이런 것 같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양 바라보게 살게 되고, 뭐 자가냐 전세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 같고, 명품백이냐 뜨개질한 가방이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디스턴싱 하다 보면 디스턴싱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가치나 행복을 판가름 짓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오랜 기간 지지체계가 되는 것들은 되게 사소한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비싼 와인을 먹을 때만 온 신경을 거기에 둬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오마카세를 먹을 때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씩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애써서 그렇지, 삶의 행복이 되는 순간들, 그런 장면들, 삶의 풍요로운 면들은 지금 여기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음악도 하나하나 잘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보고, 영화도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시청하고, 여행도 그 순간에 더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제가 있는 서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회사에 조금 늦게 출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은 속이 안 좋아 못 먹겠고 따뜻한 커피나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차를 하고 따뜻한 라떼를 하나 사들고 눈을 맞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 순간이 좋더라고요. 눈발도 좋고 추운 날씨도 좋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따뜻한 커피도 좋고, 거리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웅크리고 지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지만 가끔씩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사회에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주제 넘는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